이번 시간에는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객체 생성을 자식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하는 패턴인데요. 이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스트 코드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이제 유저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유저 클래스는 유저 아이디, 네임, 벌스, 젠더 이렇게 4개의 필드를 갖고 있는 일종의 엔티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에는 이제 데이터와 빌더, 그다음에 all argument constructor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줘 가지고 요 빌더로 동작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용해서 게터 세터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끔 롬복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유저라는 객체를 빌더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객체가 제대로 생성이 됐는지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객체를 생성할 때 이 빌더 사용했던 것은 제가 지난 빌더 패턴 시간에 롬복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으니까요. 그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빌더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자면, 자, 테스트 코드를 돌려볼게요. 성공. 자, 이번에는 유저 객체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 리스트가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하나만 집어넣기든 그러니까 유저를 하나 더 생성을 해서 리스트를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더라는 유저를 하나 생성을 했고, 얘도 리스트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저 객체가 지금 2개가 들어갔으니까 이 2개에 대한 리스트는 사이즈가 2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자면, 테스트를 해보면 네, 성공했습니다. 자, 유저는 이렇게 테스트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놨는데 이 카라는 게 있어요. 카도 이제 유저 클래스하고 유사하게 이렇게 네임하고 타입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 이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객체가 하나만 됐을 때 테스트, 그 다음에 이 카라는 것을 리스트로 구성했을 때 테스트, 이런 걸 또 하자면 이 또 이 위에 이렇게 유저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엔티티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마다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길게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유저 클래스면 유저 클래스에 대한 객체 데이터 셋이죠. 객체 데이터 셋을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 객체 셋을 또 만들어 두고, 얘를 생성하는 공장을 하나 만들어 둔다면 걔를 이용해서 객체를 이제 생성해 온 거를 받아서 테스트 코드에 활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코드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유저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객체죠. 유저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는 유저 데이터 팩토리, 그 다음에 카 객체 데이터를 관리하는 카 데이터 팩토리,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유저 객체를 생성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카 데이터 팩토리는 카 객체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카 팩토리에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공통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를 테스트하는 메소드는 with all 이라고 하고, 객체 하나를 테스트하는 메소드는 with one 이라고 할게요. 얘는 리스트를 받을 거고요. 그리고 카 팩토리도 이제 데이터 팩토리로 타입을 받기 때문에 지금 유저 데이터 팩토리랑 카 데이터 팩토리 타입을 일단 얘가 객체를 실행해서 이렇게 넘겨줄 때는 데이터 팩토리 타입으로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점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with all이랑 with one이죠. with one이고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은 유저 데이터 팩토리랑 카 데이터 팩토리에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상속 구조로 조금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데이터 팩토리가 부모 클래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유저 데이터 팩토리랑 카 데이터 팩토리가 자식 클래스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팩토리에 with all과 with one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 리턴이 with all을 카 데이터 팩토리에서 가져왔을 때는 이 타입이 카여야 되고 유저 팩토리에서 가져왔을 때는 타입이 유저여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제네릭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네릭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이 제네릭 문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링크를 강의해 놓은 거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빨간색도 이제 다 없어졌고 카 데이터 팩토리랑 유저 데이터 팩토리는 데이터 팩토리를 임플리먼트 해야 될 겁니다. 익스텐즈로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 코딩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빨간색 뜨는 거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잡아가도록 하고요. 부모 클래스인 데이터 팩토리에는 이제 with all과 with one 그래서 자식이 객체를 생성해서 부모 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그 넘겨준 거를 받아서 with all을 호출하면은 리스트 형태로 리턴을 해주고 with one을 호출하게 되면은 객체 하나만 리턴을 해주는 그런 메소드 두 개가 되어 있고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 거는 이제 자식이 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부모가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현은 자식이 해라 라는 뜻으로 메소드만 선언을 해 두는 겁니다. 그 메소드만 선언을 할 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자바에서는 abstract라는 것이 있습니다. abstract 키워드가 붙은 메소드는 이렇게 중괄호를 쳐가지고 구현 이 바디 부분이 없고요. 메소드가 abstract로 처리가 되려면 클래스도 abstract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은 카 데이터 팩토리랑 유저 데이터 팩토리가 지금 얘 abstract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구현해야 될 메소드가 하나 생겼죠. create entity라고. 이 create entity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팩토리의 부모 클래스에 create entity 메소드를 이렇게 오버라이드 해놨고요. 얘네들이 이 자식이 객체를 생성하는 거는 자식이 알아서 코딩하는 거니까 유저 데이터 팩토리는 유저 클래스를 리턴을 해줘야 되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객체를 하나 리턴을 해주게 되죠. 이와 같이 데이터 팩토리도 아주 간단하게 객체를 하나 리턴 해주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소드가 오버라이드 된 거를 구현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 create entity를 이제 어떻게 쓰냐? 얘가 이제 자식이 객체를 만들어 준 거죠.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얘를 with all과 with one에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with one에서는 자식이 만들어진 객체를 그대로 리턴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자, with all은 이제 리스트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사이즈가 3인 3개만 객체 해주는 걸로 해보자면은 create entity 메소드를 3번 호출하면 되겠죠.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좀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구성시키고 싶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빼고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이해하기 위한 수준 정도로만 제가 좀 코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create entity라는 메소드를 카 데이터 팩토리랑
유저 데이터 팩토리가 구현을 해놔서 여기서 보시면은 유저 데이터 팩토리로 객체를 생성을 하면은 유저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카 데이터 팩토리로 뉴를 하면은 카 객체를 반환하는 create entity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데이터 팩토리에서 with all과 with one을 호출했을 때 이 create entity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져온 객체를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데이터 팩토리지만 이 데이터 팩토리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로직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객체, 이 객체는 자식이 크리에이트하고 있죠. 자, 이제는 이제 테스트 코드를 조금 더 이제 빨간색 같은 거를 조금 이제 바꿔주도록 해야죠. 데이터 팩토리에서 이제 객체를 이렇게 지정하게끔 제네릭으로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 쪽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각각의 이 코드에 대해서 with all을 하면은 리스트가 사이즈가 3개인 유저를 리턴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요. 그 밑에 이제 with one, 카에 대한 with all, 카에 대한 with one 이것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서 테스트를 최종적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다 작성을 했고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의심하시는 분이 좀 계실 수 있으니까 실패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레이 1로 실행해 보면은 실패. 예, 실패했죠? 그 다음에 다시 레이 저장하고 실행하면은 성공. 자, 여기에 레이가 왜 나오냐면은 카 데이터 팩토리에서 카 객체를 생성할 때 네임을 레이로 했죠. 객체 생성을 이제 상속받은 자식이 생성해서 부모한테 넘겨주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을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팩토리 메서드 패턴 설명은 여기가 끝이냐? 뭐 여기서 설명은 끝인데 제가 이제 하나 더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설명하는 이유가 JUnit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때 많은 데이터들을 일괄적으로 뭔가 규칙에 의해서 테스트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설명을 드렸고요. JUnit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파라미터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일괄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일단 코드를 좀 먼저 보실게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어노테이션을 붙인 다음에 메소드에 뭔가 파라미터를 집어넣어 주는 게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 테스트 골뱅이가 붙으면 이 안쪽에 있는 로직을 수행해서 검증하는 역할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데이터로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죠. 근데 JUnit에서는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어노테이션이 파라미터라이즈드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로 이제 카 객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카 데이터를 넣어줬으니까 이제 카 데이터를 넣은 다음에 데이터를 꺼내온 결과값에 대한 검증 예측값도 넣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그냥 이제 스트링 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해보자면 이렇게 테스트할 어서트 구문만 만들어주고 데이터는 별도로 작성을 한 다음에 여기에 파라미터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파라미터의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메서드를 이용한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소스라고 어노테이션을 붙여준 다음에 이 괄호 안에다가 메서드 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메소드명 카 소스로 스테이팅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리턴은 이 메소드 소스에서 정의한 형식으로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스트림의 아규먼트 타입이 리턴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규칙만 맞춰주시면은 테스트 코드가 실행이 될 때 메소드 소스에 있는 이름을
찾아서 이 메소드를 데이터 소스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인풋은 어떤 걸 해주냐면요. java.util.stream에 있는 스트림, 그 다음에 아규먼트는 Jupyter Params Provider에 있는 아규먼트, 얘를 인풋 해주시면 됩니다. 자, 리턴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스트림에 보시면 stream.of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stream.of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 요소들을 우리가 리스트에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한 것처럼 우리 배열 작성할 때처럼 1, 2, 3, 4, 5 이렇게 하게 되면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스트림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여기서는 팩토리 메서드를 사용한 데이터 주입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거니까요. 일단 영상을 먼저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 스트림을 별도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트림 여기에 아규먼트 타입으로 스트림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배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거의 무방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아규먼트 타입들을 쭉 리스트 형태로 쭉 넣어주시면 돼요. arguments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파라미터들을 이제 구성시켜주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car를 넣어볼게요. 첫 번째 파라미터가 car니까 이렇게 하면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름을 레이로 넣었으니까는 이제 예상되는 이름은 레이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리스트에 이제 두 번째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작성을 해보자면 하나만 데이터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셋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개수만큼 이렇게, 여기는 파라미터가 이제 car랑 expected name 이렇게 두 개였고, 여기서도 car 객체와 그 다음에 car 객체를 만든 다음에 검사할 결과 값에 대한 결과 예상값 이렇게 파라미터 두 개를 넣어준 거죠. 여기랑 그러면은 이제 얘를 테스트를 돌리면은 이 첫 번째 꺼내 와서 여기 들어가고 안에서 assert equals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팩토리 메소드 테스트에서 데이터 테스트 얘를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성공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팩토리 메소드 패턴 테스트는 여기 이렇게 꺽쇠 모양이 없는데 얘는 실행을 하고 나니까 꺽쇠 모양이 생기고 클릭을 해보면 세 번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얘가 리스트에 첫 번째 배열 꺼내서 테스트하고, 얘 꺼내서 테스트하고, 얘 꺼내서 또 테스트. 그래서 세 번 테스트가 된 거죠. 이와 같이 JUnit에서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를 이용을 하면은 데이터셋을,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데이터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코드를 이렇게 아주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소드 소스 이렇게 가만히 올려보면은 JUnit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구현했냐 보면은 여기 팩토리 메서드라고 보이시나요? 팩토리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한 거고요. 메소드 소스라는 게 있고 JUnit에 보면은 이 소스를 데이터셋을 만드는 요거를 이 메소드 소스라고 했는데, 요 메소드 소스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팩토리 패턴에서 자식 클래스가 만든 거죠. 메소드 소스라는 얘가 자식이었던 거죠. 자식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든 방법.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밸류 소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JUnit에 보면 밸류 소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메소드 소스, 밸류 소스 같은 그런 어노테이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식이 부모가 사용할 객체를 만들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라미터라이즈 테스트를 할 때 사용되는 메소드 소스 외에 여러 개가 더 있으니 여러분 이 영상 끝나신 다음에 인터넷에서 메소드 소스로 검색하시면 메소드 소스와 유사하게 일을 하는 자식 클래스들이죠. 팩토리 패턴에 자식들이 뭐뭐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팩토리 메소드 패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